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조금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낯설 수도 있지만은, 요 어떤 도덕 논증의 하나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유념을 하시면은, 어떤 쟁점이든지 사실은 이런 비슷한 구도가 적용이 사실은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틈날 때마다 제가 이제 또 계속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에 대한 논쟁을 한다. 그게 이제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죠. 그것이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기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 우리가 앞으로 다룰 동물 뭐 윤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쟁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학기술과 윤리라는 이 과목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현대사회의 기술적인 쟁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의미 혹은 도덕적인 허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이제 따지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논쟁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한쪽은 지금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러한 논쟁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 논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인물들,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면 인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직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미 있잖아요. 그거를 꼭 그거를 배웠든 아니면 배우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은 옳은 것이야. 혹은 이것은 허용되는 것이야. 반면에, 이런 일은 허용되면 안 돼. 이런 일은 나빠. 이런 식의, 신념의 가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 의사 조력 자살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자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될 수 있나요? 허용될 수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의사가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나쁜 일이다. 사실은 우리도 요 말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의사는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죽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냐. 설령 죽는 것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혹은 뭐 좋다 나쁘다는 말이 너무 그러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냐 허용될 수 없는 일인가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뭐예요?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뭐예요? 이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이미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뭡니까? 우리의 직관과 반대로 의사 조력 자살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과 일치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관과
일치되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관과 우리가 내린 결론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논증은 뭡니까? 이 논증은 그런 식의 논증은 바로 의사조력 자살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옹호하는 논증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럴 때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원리 같은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도덕적인 원리라는 것은 바로 beneficence라고 해서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을 피하라 이런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성의 원리.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자율성의 원리가 될 거고요. justice는 뭐냐면 그 정의라는 건데 정의라는 것은 조금 쉽게 정의를 하면은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타인의 몫을 타인이 가지고 있는 몫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은 이제 불의한 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몫을 내가 못 가지는 것도 불의한 일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죽이지 말라. 왜 죽이지 말라는 것인가? 이 죽이지 말라는 것을 또 뒷받침하고 있는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해악을 가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식의 도덕적인 원리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주장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인 논쟁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지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논증을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논증을 구성할 때는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의 도덕 원리들을 바로 도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도덕 원리를 이렇게 도입을 하더라도 뭡니까? 서로 상반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원리들이 충돌한다기보다도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이 조금 더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도덕 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인정을 하고 어느 하나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 원리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인정했을 때 어떻게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논증해 나가는 것이 또 도덕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의사조력 자살을 옹호하는 논쟁을 펼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의 논쟁을 펼칠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연사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고통의 양을 겪게 되는데 만약에 의사조력 자살을 해서 이 중간의 고통을 이제 차단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의 양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조력 자살을 하지 않고 자연사 할 때 겪는 고통보다도 적은 고통을 겪는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조력 자살이 뭡니까? 자비롭다 혹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사 할 때 당하는 고통이 클 때 의사조력 자살은 이 고통을 덜어주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차단을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사조력 자살은 자비롭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의사조력 자살이 고통을 덜어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왜 어떤 의미에서 허용 가능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이렇게 이익부의 원리, 즉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을 피하라는 원리에 따라서 바로 의사조력 자살의 이러한 기능들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자율성의 원리에 기대서도 의사조력 자살이 허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끌어 나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자기 삶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원리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바로 자율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율성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율성의 원리를 인정했을 때는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다시 뭡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끝낼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면은 죽음도 어차피 나의 삶에 포함되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끝낼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의사조력 자살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의사조력 자살도 허용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의사조력 자살은 자비롭다. 왜냐하면 고통을 중간에 차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조력 자살은 환자의 자기 결정을 허용을 하죠. 예. 이거는 자율성의 원리에 근거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전제를 인정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사조력 자살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사조력 자살의 이제 옹호 논증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도 의사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논증도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도덕 원리에 근거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